예, 저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우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게 약칭으로 어떻게 불리는 게 좀 더 나아요? 청탁금지법 아니면 김영란법? 그 위원장님 생각은? 법제처에서 공식으로 네. 약칭하기로는 청탁금지법이고요. 청탁금지법. 말씀 주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예. 음절도 한 음절 차이인데, 네. 기왕이면 청탁금지법으로 불려주시면 그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송구하고 외람되지 그렇죠. 말씀드립니다.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게 법의 취지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청탁금지법으로 불리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쭤봤었고. 네. 자, 위원장님,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된 게 이제 3월 27일 날 했고, 이제 저희가 9월 28일서부터 시행을 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먼저 권익위에서는 먼저 한 번씩 안 해봤습니까? 어차피 28일서부터 이렇게 좀 시행될 것 같은데, 시행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한번 해본다든가, 이제 국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른바 예행연습을 예, 그렇죠. 예. 계속 해 왔습니다. 예. 하던 중간에 문제점은 없던가요? 소위 우리 얘기해서 지금 3만원, 5만원, 10만원 이 기준에 의해서 그 당시에 물론 전체 지금 메뉴가 바뀌긴 했지만은 또 그렇게 어렵지 않나. 시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그렇고 이 권익위에서 좀 더 솔선수범해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념에서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관련해가지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틀린 것,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또 우리 기준,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자꾸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그래요. 아까 카네이션도 그렇고요, 캔커피도 그렇고 처음이랑 뒤집힙니다. 또 경조사비 반환 범위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10만 원 초과하는 경조사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지되냐니까 당초에는 금액 전체를 반환해야지 된다고 그랬다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또 초과 분만 반환해야지 된다고 하고 또 기업체 협찬 문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교 공식 행사 예외 없이 위법이라고 했다가 또 3만 가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게 권익위 차원에서 자꾸 이게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권익위에 이제 신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장님 좀 이렇게 좀 자꾸 내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아까 인원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6분 아주 부족한 거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권익위 차원에서 좀 이렇게 당부를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더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기준 여부잖아요. 근데 네. 우리 형법상의 뇌물죄라든가 알선죄 또 배임죄 등에 대한 이 법원 판례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익위에서도 그거에 준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알려주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훈처장님께 제가 좀 질의할게요. 아마 김옥희 이사장님하고도 이제 같이 연관된 문제인데 이게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보훈 대상자의 이 고령화 문제는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국가가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줘 왔는가? 이런 건 진짜 저희 다 같이 이제 부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대에서도 우리가 제가 보니까 한 200여 건이 넘는 이 보훈 관련 법안이 있었는데 참 많이 인색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국회도 그 다음에 또 이 보훈처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훈 대상자들의 고령화된 보훈 대상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의료 지원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그럼 이제 의료 지원 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 부분하고 이제 감면 진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이제 고령화되면서 감면 진료 대상자들의 부상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담이요. 그렇게 해갖고 이쪽 감면 진료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훈처 계획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하시죠.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갖고 예산 과정 중에서나 기재부나 우리 상임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호기 이사장님, 같은 연관 선상입니다. 결국 이제 보훈병원이 이제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그렇고 또 대상자들이 이제 점점 연로해지니까 이 보훈병원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인천 보훈병원은 이제 건립 중에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하기에 한 몇 개 정도 더 확대를 해야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훈병원은 지금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5개 네. 병원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인천보훈병원이 2018년도에 네. 개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그 외에 참 위탁병원도 312개를 네, 네.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고지라든지 또 강원도 또 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위탁병원을 지금 위탁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저희 건의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네. 아무래도 틀리겠죠. 보훈병원 직접 운영하는 거랑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관리 감독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 네. 이 보훈병원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보훈처럼 같이 좀 협의해가지고요. 네. 당국하고도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처장님 또 제가 드린 거긴 합니다만 또 하나 더. 자, 우리 향군이 있지 않습니까? 제향군이네. 예. 이거 저희 정상화 언제쯤 됩니까? 이거 또 많은 얘기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한데 이거 네. 지금 국무회의 통과했잖아요. 해가지고 향군위에서 향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인지 그 다음에 해임 명령을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만큼 힘 실어준 거잖아요. 이제. 예, 예. 그러면 이제는 향군 본연의 목적을 예, 의원님 관심을 가져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은, 이거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그런 감독 권한이 약화된 것에 비해서 회장 1인 권한은 대폭적으로 강화된 상태에서,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보훈처에서 이런 회장 1인 전행 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김혜영 의원에 이어서 김관용 의원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